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벌써 4주차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1, 2주차 정도로만 동영상 강의를 하고 3주차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오프라인을 통해서 직접 강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랬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대외적인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벌써 이 동영상 강의를 4주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단 여러분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설명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뭐 어쩔 수 없겠죠. 하루빨리 해소가 돼서 여러분들을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 3장을 배웠죠. 이 3장에서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워야 할 그 프로그래밍 언어, 즉 C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그 C 언어의 요소 하나하나들을 자세히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자, 4장은 변수와 자료형입니다. 자,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들은 이겁니다. 변수와 상수의 개념의 이해, 자료형,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기호상수, 그다음에 오버플로와 언더플로에 대한 이해를 할 텐데요. 이번 장은 2주에 걸쳐서 자세하게 강의를 할 것이고요. 이번 4주차는 이거의 절반 정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변수와 자료형에서 변수란 무엇인가? variable이라고 합니다. variable. 변수란 무엇인가? 예, 변수란 프로그램에서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변수가 왜 필요할까요? 왜? 데이터가 입력되면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만 다음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가 필요합니다. 변수가. 자, 이런 거죠. 성적들의 평균을 내가 구하려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학생들의 각각의 성적을 담을 그릇, 상자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 각각의 성적을 담아 놓을 그 공간이 바로 변수입니다. 예. 자, 변수는 상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좀 이건 이제 상자보다는 그릇 뭐 비슷하죠. 예. 어떤 그릇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자, 이런 겁니다. 요 i라는 변수, 이거는 변수의 이름입니다. 그 상자의 이름이죠. 자, 그럼 이 상자에는 무엇이 담길 것이냐? 라는 타입, 자료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변수의 타입입니다. int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인테자의 약자입니다. 인테자라는 것은 정수다라는 겁니다. 정수. 정수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0, 1, 2, 3, 4, 5, 6, 7, 8, 9 숫자를 의미합니다. 숫자를. 자, 그러면 숫자를 담을 i라는 변수, 즉 그 그릇에 결국 담기는 데이터는 뭐가 되죠? 예, 담기는 것은 데이터가 되고 담기는 것은 바로 이 그체 7, 예, 뭐 8, 9 이런 식의 정수형 숫자 데이터가 됩니다. 자, 변수는 그릇이다, 상자와 같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수는 어디다 만들어지냐? 예,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램 있죠? 메모리. 예, 우리 램을 메인 메모리로 합니다. 메인 메모리. 그래서 변수는 이 메인 메모리에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변수의 이름을 선언을 하죠. 변수를 선언하면 이렇게 메모리에 여기에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메모리에 담긴다면 사실은 메모리는 변수 이름을 갖는 게 아니고 번지를 갖습니다. 메모리 번지. 0번지, 1번지, 2번지, 뭐 100번지. 예.
그걸 우리가 주소라고 하거든요.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주소, 어드레스. 이런 거죠. 어드레스. 사실은 그래서 기계어, 컴파일러는 이렇게 번지로, 메모리의 번지, 주소로 접근을 합니다. 예. 근데 예를 들죠. 이 번지를 쓰니까 이런 거죠. 100번지에 0을 대입해라 라고 하면 잘 알 수 있을까요? 이 숫자는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변수에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거죠. 이 219번지라는 것보단 sum이라는 변수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게 우리가 인식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런 거죠. 인간은 숫자보다는 기호를 더 잘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 어쨌든 변수라는 게 있고 상수라는 게 있는데요. 변수는 이제 variable이라고 얘기하고 상수는 constant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죠. 이런 겁니다. integer a는 100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 a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변수 a에다가 100을 넣는 거죠. 100을. 이 100은 상수입니다. 예. 이 100 또한도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 단, 변수는 저장된 값이 변경이 가능한 공간, 메모리의 공간이고요. 100이라고 쓰였죠. 이것도 메모리에 기입이 됩니다. 이 100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장된 값의 변경이 불가능한 공간을 바로 이런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 이 상수가 결국 변수에 들어가는데 3.14 또는 100 또는 문자 A 또는 문자 열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hello world라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프로그램에게 적게 되면 메모리에 들어가지만 이 자체는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변수입니다. 변수. 그리고 상수는 저장은 되지만 변경이 불가능. 예. 100을 바꾸면 안 되죠. 100은 100으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상수도 이름을 가질 수 있는가요? 상수도? 예. 보통 상수는 이름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수를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필요하다면 상수에도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기호상수다라고 합니다. 기호. 즉 상수를 기호로 바꿨다. 예. 왜 그러냐? 상수. 숫자인데 이거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문자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맥스 사이즈라는 이름으로 여기 12가 들어갔나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호상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숫자보다는 문자를 기억하고 인식하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로 이렇게 선언을 해줄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기호상수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통적으로는 리터럴이라고 해서 이름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기호상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언하는지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배울 것입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네요. 예.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샵 include, 샵 include, 그 다음에 standard io.header, std io.h.
이걸 뭐라고 그랬죠? 예, 전처리기 지시어입니다. 표준 입출력 함수를 포함해라 라는 그런 지시어죠. 그 다음에 우리 메인 함수 당연히 이제 써줍니다. 인테자 메인 보이드 그래가지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자, 이 안에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죠. 프로그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플로트 레디어스라는 변수를 했네요. 플로트는 실수형 변수다라는 의미를 갖죠. 그 다음에 에어리어 면적이죠. 이것도 플로트로 선언됐네요. 자, 요거를 우리가 뭐다? 변수다. 변수. 그래서 원의 반지름과 원의 면적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값을 담을 그릇, 즉 변수를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printf 하네요. printf는 화면에다가 표시하는 거죠. 이 땡땡이 큰 따옴표입니다. 큰 따옴표. 양쪽 시작과 끝점에 이렇게 해준 이 부분을 시작과 끝점 안에 있는 문자나 그 기호들을 표시하게 됩니다. 화면에 그게 printf라는 함수죠. 자, 친절하게 원의 면적을 입력하시오라고 이제 화면에 출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스캔f네요. 키보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받는다는 거죠. 땡땡이가 있네요. 그죠? 프로 F라는 건 실수형으로 실수형으로 입력해라. 키보드를 통해서 숫자를 입력해라. 그거고, 그 숫자는, 레디어스라고, 반지름이라고 우리가 정해야 한 변수에 지금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스캔F를 통해서. 자, 입력했고요. 그럼 우리가, 반지름을 알면, 그죠? 원의 면적, 에어리어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수학적 수식이 바로 이겁니다. 에어리어는 3.141592 곱하기 레디어스 곱하기 레디어스. 요거 뭐죠? 레디어스를 두 번 곱한다. 자승이죠. 3.14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그러면 면적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산수를 배웠어요. 자, 여기서 3.141592라고 이제 적어놓은 요것이 바로 상수입니다. 상수. printf 원의 면적, 그 다음에 변수에 있는 값을 표시하는 기호죠. 프로F가 어떤 형태? 실수를 표시해라. 그죠? 그 다음에 역슬러시 n 했네요.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next line이라는 printf와 scanf에서 사용되는, 특히 이제 printf에 많이 사용되는 요 지시어입니다. 지시어. 역슬러시 n 하게 되면 줄바꿈이죠. 줄바꿈. 그걸 해줍니다. 그래서 에어리어를 요 f라는 여기에 대입돼서 표시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원의 면적을 입력하시오. 그래서 10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printf를 통해서 원의 면적은 314.159210 뭐 이렇게 그죠? 계산된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return 제로를 통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변수와 상수는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르죠? 네, 변수는 저장된 값의 변경이 가능한 공간에 만들어집니다. 변수에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넣었다 뺐다, 썼다 뺐, 라이트했다, 리드했다, 썼다가 읽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죠. 그거에 비해 상수는 우리가 뭐 100, 3.14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한 공간에 만들어지는 녀석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변수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공간은 컴퓨터의 부품 중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네,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정확히는 뭐 이걸 우리가 램이라고 하고 메인 메모리라고 하죠. 예, 메인 메모리. 메인자가 빠졌네요. 메인 메모리입니다. 예, 메인 메모리. 자, 이제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타입. 그러면 데이터 타입, 이 종류라고 할 수 있죠. 자료형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short, integer, long. 이런 것들은 정수형 데이터를 넣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정수형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더블, 플로트 이런 것들은 실수형 데이터입니다. 뭐 3.14 뭐 이거 저쩌고 하는 것들이죠. 예. 그 다음에 CHAR 이거 뭐냐면 캐릭터의 약자입니다. 캐릭터는 뭐죠? 문자야. 문자. 예, 문자형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대문자 A, 서문자 A, 우리 한글로 한 뭐 이런 것들이 다 문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CHAR 캐릭터라고 이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럴 겁니다. 정수형 데이터에 왜 short, integer, long이 있느냐? 이건 요 밑에 하단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음료수나 커피를 시킬 때 그 사이즈 있죠. 예. 담기는 건 정수형으로 같은데 그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short, integer, long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short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 short, integer, long이라고 구분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자료형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 그냥 정수면 정수물형을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이면 편하지 않을까요? 이런 겁니다. 예, 물건이 상자보다 크면 들어가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물건이 상자보다 너무 작으면 상자가 너무 크면 이 공간이 낭비가 되겠죠. 예,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상자에 물건을 저장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변수형의 사이즈가 작으면 너무 큰 데이터를 담을 수가 없고요. 거꾸로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너무 큰 정수형 메모리 사이즈를 잡았는데 작은 사이즈의 데이터를 담게 되면 메모리에 낭비가 있겠죠. 예, 그래서 메모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형이 필요한 겁니다. 자, 다시 자료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료형, 정수형이 있고요. 부동소수점, 그죠? 예, 실수 형태의 자료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형 의 데이터 있습니다. 자료형이 있습니다. 정수형은 short, integer, long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커집니다. 사이즈가 마찬가지로 부동소수점, 실수형도 이렇게 있습니다. 실수형은 플롯, 더블, 롱 더블 해가지고 이 세 가지의 자료 형태가 있습니다. 문자형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 한 바이트로 한 바이트, 한 바이트. 한 바이트는 8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비트로. 문자는 이 8비트로, 한 바이트로 사이즈를 딱 갖게끔 고정되기 때문에 다른 자료 형태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예. 자, 그럼 자료형의 크기를 이렇게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캐릭터, 상자 하나죠. 이 상자 하나를 한 바이트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를 1 바이트. 그러면 자
캐릭터, 그 다음에 short는 2바이트네요. 2개니까. 그죠? 인테자, 예, 기본적으로 4바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건 문자형이었고요. short와 인테자는 정수죠. 정수형 자료형. 그 다음에 플로트도 4바이트. 자, 플로트의 더블은 플로트보다 2배 더 많은 8바이트입니다. 8바이트. 그 다음에 롱 더블도 8바이트네요. 8바이트. 뒤에서 배울 텐데, 이제 이 변수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연산자, 사이즈 오프라고 해서요. 이 사이즈 오프라는 연산자를 쓰게 되면 변수나 데이터 타입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변환해서 나타냅니다. 우리 뒷장 프로그램 할 때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어쨌든 자료의 크기는 캐릭터, short, 인테자, 플로트, 더블, 롱 더블 이런 식이다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형의 크기인데요. 아까 설명했듯이 이 사이즈 오프가 보이네요. 그죠? 사이즈 오프, 그죠? 예. 자, 프로그램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프린트F만 있네요. 그죠? 프린트F만. 자, 이런 겁니다. 인테자 x라고 해서 이제 그 변수를 선언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printf 변수 x의 크기 그다음에 d죠. 그럼 정수 형태로 숫자 형태로 나타내는데 이 나타내는 형태가 뭐냐? size of x입니다. 이게 아까 size of라는 연산자는 변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체는 뭐냐? x라는 변수입니다. 즉 x 변수의 몇 바이트냐? 사이즈가 뭐냐? 그래서 몇 바이트라는 거를 여기다 표시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캐릭터형의 크기 그래가지고 출력하고 프로 D죠. 그러면 사이즈 오프께 여기로 오죠. 자, 이거는 우리가 변수 선언 안 하고 데이터 타입만 넣습니다. 즉 캐릭터라는 데이터 타입의 메모리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표시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테자의 데이터 타입의 메모리의 사이즈, 또 short 형태의 사이즈, 롱 형태의 사이즈, 플로트 형태의 사이즈, 더블 형태의 사이즈를 쭉 출력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출력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됩니다. 자, 변수 x는 4네요. 왜냐? 인테자는 그죠? 4바이트. 그죠? 4바이트입니다. 예, 이렇게만 표시할게요. 자, 그렇고 캐릭터형은 1바이트죠. 예, 그래서 1이라고 이렇게 표시했네요. 예, 그 다음에 인테자형의 크기는 아까 변수 x가 인테자형이죠. 예, 그러니까 똑같이 4바이트. 쇼트형 2바이트죠. 예, 인테저보다 절반 작은 크기죠. 예, 롱이죠. 롱 4바이트. 예, 그 다음에 플로트 4바이트. 더블형은 플로트의 2배. 그래서 8바이트.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이즈 오프의 라는 연산자가 갖는 특징은 메모리의 크기를 나타낸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가 잘 모르면 이게 이 변수 또는 이 데이터 타입의 메모리 크기를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사이즈 오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료형의 종류를 나열을 해요. 지금 이게 총 정리입니다. 요 표 하나가 모든 사용되어 있는 우리 그 자료 형태에 대한 종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부호가 있는 형태와 부호가 없는 형태. 디폴트는 부호가 있는 형태입니다. 부호가 있다는 건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부호가 있는 형태인 short, integer, long 이 세 가지가 정수 형태라고 했죠?
부호가 없는 형태는 앞에다가 unsigned를 붙입니다. unsigned. signed가 아니다. 그죠? 예. 부호가 없다라고. 그래서 부호 없는 형태는 이렇게 unsigned를 붙여줘야 됩니다. unsigned라는 부호가 없다는 건 뭐죠? 음수 범위가 아닌 양수의 범위만 취한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데이터 그 메모리 사이즈는 똑같아요. short나 unsigned short나 2바이트 같죠? 예, 다만 short는 signed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 범위를 갖는다. 근데 unsigned면 같은 메모리 공간이니까 더 많은 더 큰 숫자가 되겠죠? 즉 2배 정도의 숫자를 더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65,535까지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short입니다. 바로 그래서 unsigned냐 signed냐에 따라서 내가 표시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 한계가 주어지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고요. 정수도 인테자 그죠? 인테자도 마찬가지죠. unsigned 인테자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호 있는 signed 인테자의 범위가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이런 겁니다. 2바이트죠? 2바이트면 2에 16승 마이너스 1입니다. 예. 왜 16승이냐? 우리가 한 바이트가 8빗이라고 그랬죠? 잘 안 써지네요. 예. 8빗. 그럼 2바이트면 16빗이겠죠? 2바이트는. 그죠? 16빗. 16비트가 나타낼 수 있는 수의 체계. 이진 코드이기 때문에 2의 16승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해준 것이 바로 이 최대 맥시멈 값을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절반 딱 나눈 것이 바로 부호 있는 수의 범위가 되는 거죠. 예, 수의 범위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바이트는 어떻게 돼요? 4바이트는 그럼 몇 승이죠? 2에 32승입니다. 예. 2승 마이너스 1. 네, 범위를 갖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정수 형태 얘기했고요. 문자형은 마찬가지로 얘도 부호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없는 것만 이렇게 붙여준다 그랬죠. unsigned다라고 해서 부호가 없는 형태는 unsigned라고 붙여줘야 되는 거고 이걸 안 붙이게 되면 그냥 부호 있는 형태로 signed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이 녀석은 한 바이트입니다. 한 바이트. 부정소수점이죠. 그래서 소수점이에요. 기본적으로 플로트를 기점으로 그죠? 4바이트입니다. 인테저는 같죠? 사이즈는 정수 4바이트냐 실수 4바이트냐 이거에 따라서 나타내는 숫자의 범위가 그러니까 실수냐 정수에 따라 틀린 거고 사이즈는 같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플로트 그래서 그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 그다음에 더블은 4바이트에서 더블이니까 2배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롱 더블은 요즘에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8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소수점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메모리 사이즈의 관계 그죠? 캐릭터 한 바이트 그죠? 1B라고만 할게요. 대문자 B는 바이트를 나타냅니다. 컴퓨터 용어에서 소문자 B가 이제 요거는 비트를 의미를 해요. 대부분 약식 기호로 대문자 B는 바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쇼트 이거의 2배 그죠?
그러니까 2바이트. 자, 이거의 2배인 게 뭐죠? 인테자. 예, 4바이트입니다. 니꼬루, 이제 여기까지가 정수의 범위고요. 여기는 문자고. 자, 니꼬루, 뭐죠? 플로트, 우리 실수형으로 넘어갑니다. 실수형. 얘는 사이즈가 같다. 여기서 2배 되는 것보다 더블. 예, 얘는 8바이트다. 예, 우리가 자주 쓰이는 것들은 거의 이 정도 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변수의 이름 짓기입니다. 지금까지 자료 형태에 대해서 쭉 했었는데 변수 이름 짓기가 저번 시간에도 아마 이 얘기를 했죠. 식별자, 아이덴티피어라고도 하는데 식별할 수 있게 해준 이름입니다. 이름을 붙임으로써 사실은 인식이 되고 식별이 되는 거죠. 예, 참 이름이 어렵습니다. 식별자, 아이덴티피어. 일단 이름 짓기다. 예, 일단 보시면 되고 이름 짓는 건 딱 두 종류입니다. 변수 이름,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 예, 두 가지예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분을 김영희라고 해야 이분 김영희구나. 이 남자분은 또 김철수 또는 홍길동 이렇게 지어줘야 서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예. 뭐 그 남자, 그 사람 이름은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라는 거를 지어줌으로써 인식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름 짓기죠, 이름 짓기. 자, x, 변수 x, x라고 앞으로 불러라. 몇 번지가 아니라 sum, 얘 이름은 썸이다. 몇 번지다 아니라 썸이다. 뭐 이런 걸 같이 이름 짓기입니다. 이 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자, 식별자를 만드는 규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예, 여기 써 있죠. 알파벳 문자와 숫자, 또 밑줄 문자 있죠. 언더바인가요? 예, 언더바. 이걸로 이름을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별하죠. 예, 구별하고. 그 다음에 시연에 사용하는 키워드와 똑같은 이름을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예, 그건 컴파일러가 이게 얘하고 지시어인데 이걸 지시어로 봐야 되느냐. 지시어로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똑같이 쓰면 안 됩니다. 이게 키워드란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변수 이름을 인테자는 10, 뭐 이렇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인식할까요? 촬영태의 인테자? 변수 인테자를 볼까요? 이렇게 이 녀석처럼 지시어, 키워드로 잡혀있는 걸 변수 이름으로 만들면 컴파일러가 혼동이 옵니다. 예. 그런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있죠. 첫 번째 문자는 이게 중요하죠. 반드시 알파벳 또는 언더바. 예. 이것도 하나의 문자니까 알파벳 또는 밑줄 문자가 와야 됩니다. 무조건 숫자가 오면 안 됩니다. 문자가 와야 됩니다. 예. 우리는 알파벳 문자와 숫자, 밑줄 문자로 가지고 변수 이름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얘는 어떤가요? 이 녀석은 정당한 이름인가요? 식별자인가요? 유효한? 네, 정당하죠. 자, 언더바 카운트 어떤가요? 예, 얘도 맞습니다. 예, 언더바도 문자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문자가 먼저 왔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king3 어떻습니까? 이것도 가능합니다. and 언더바 pictures 여러분, 이건 어떨까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 좋습니다. 자, to and 언더바 try라고 쳤어요. 이건 어때요? 예, 안 됩니다. 숫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얘는 우리 그 규칙이 어긋났죠. 자, 그 다음에 또 달러 샵 어떻습니까? 샵. 우리 샵도 많이 쓰죠? 문자로? 예, 안 됩니다. 이건 기호이기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예, 샵은 우리가 언제 쓰느냐? 샵 인클루드 할 때 있죠? 스탠다드 아이점 헤더. 예, 그때 쓰기 때문에 이거는 특성 기호로 보기 때문에 기호가 오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더블은 어떻습니까? 예, 이것도 안 되죠. 이건 키워드잖아요. 실수를 나타내는 자료 형태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변수나 함수 이름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 규칙 잘 하셨죠?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됩니다. 무조건 영어 알파벳이 먼저 오면 된다. 예, 영어 알파벳. 제일 처음에 글자는. 그죠? 예, 알파벳과 요 언더바도 가능합니다. 예, 문자로서만 보면 됩니다. 문자가 먼저 온다. 이런 건 기호는 아니다. 샵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언더바 먼저 첫 글자로 언더바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영어 알파벳이 먼저 좀 오자 이렇게만 잡아놓으면 뭐 식별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어요. 예, 실수가 없을 겁니다. 자, 좋은 변수 이름.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예, 밑줄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단어 두 개를 연결하는 거죠. 뱅크라는 단어와 어카운트라는 단어 연결할 때 언더바를 사용해서 두 개를 이 두 개의 단어를 붙임으로써 아 뱅크 어카운트구나 변수 이름을 잘 설명하는 그렇게 해주는데 또는 어떤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대문자 뱅크 할 때 B와 어카운트일 때 A를 대문자로 해서 이렇게 붙여서 하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뭐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대소문자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보다 이 언더바 하나 그냥 넣는 게 좀 타이핑이 좀 저는 빨라갖고 요 첫 번째 방식 밑 언더바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저는. 예.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우리 키워드 아까 키워드는 식별자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키워드 또는 예약어라고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C 언어에서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단어들이잖아요. 보시면 뭐 오토 배울 텐데 더블, 인테자, 뭐 브레이크 이거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else, long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보이는 이런 것들은 다 그다음에 사이즈 오프도 보이네요. 우리가 배웠던 거 위주로만 볼게요. 뭐 unsigned 그죠? void 그다음에 캐릭터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예약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식별자로 변수의 이름이나 함수의 이름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예, 당연합니다. 자,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했지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변수는 자료형 데이터 타입, 그죠? 데이터 타입이죠? 을 먼저 써주고 한 칸 띈 다음에 이름을 쓰는 겁니다. 변수의 이름을 그리고 뒤에 뭐 붙인다? 세미콜론 이걸 꼭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이게 뭐냐면 컴파일러한테 인덱스라는 인테저형 변수를 잡아라 메모리에 잡아라 라고 명령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명령은 뭐라고 그랬죠? 세미콜론을 붙여야 된다. 예, 세미콜론을. 그래서 컴파일러에게 어떤 변수를 사용하겠다고 미리 알리는 것. 바로 이렇게 해줌으로써 메모리에 인덱스라는 이렇게 변수가 인테저형 변수로 인테저면 4바이트겠죠? 4바이트. 그죠? 4바이트가 메모리에 딱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줌으로써 인테저, 인덱스, 세미콜론까지 중요합니다. 이거 안 붙이면 명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컴파일러한테 야, 인덱스라는 변수를 인테저형 변수를 메모리에 잡아라 라고 명령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이 세미콜론 붙여줘야 됩니다. 명령. 우리가 컴파일러한테 지시를 내리는 거죠. 명령. 그러면 이렇게 메모리에 인덱스가 4바이트짜리가 딱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변수의 선언이다.
선언, 변수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선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수의 여러 가지 선언 예입니다.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캐릭터죠. 캐릭터 뭐라 했죠? 문자형 C라는 변수를 만들어라. 이 C라는 변수 만들었죠. 이렇게. 그죠? 예. 이거 C는, 이거, 한 바이트죠? 예, 한 바이트.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 C, 세미콜론 딱 붙임으로써, C라는 캐릭터형 변수 C를 메모리에 만들어라. 이게 됩니다. 자, 인테저 I, 세미콜론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인테저형 변수 I를 메모리에 만들어라. 예, 얘가 4바이트라고 했어요. 자, 더블 인터레스트 언더바 레이트라고 되네요. 세미콜론 딱 붙임으로써 더블형 뭐죠? 실수형 변수인 인터레스트 언더바 레이트라는 변수가 딱 이렇게 만들어졌죠. 더블 형태는 8바이트라고 했죠. 예. 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자료형이면 두 개를 같이 선언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인테자, height, width.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height, width 그래가지고 한 문장으로 두 가지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타입이 자료 형태가 같기 때문에 같을 때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같은 경우만, 데이터 타입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묶어서, 그래서 높이와 가로죠. 예, 가로.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방법. 이 값이라는 거는 데이터죠. 데이터. 그걸 한번 살펴보죠. 자, 아까 배웠죠. 캐릭터 C, 인테저 I, 더블 인터레스트 언더바 레이트. 그죠? 요거 이렇게 해주면 요거는 뭐다? 선언. 그죠? 선언입니다. 선언. 어떤 선언? 변수 선언이죠. 변수. 예, 그래서 이렇게 C, I, interest underbar rate이라고 메모리에 변수가 만들어주고요. 자, 이제 거기에 데이터들. 자, 보면 A는 C로, 그죠? 60은 I로, 4.9 실수 형태는 interest underbar rate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각각 대입이 됩니다. 요거 우리가 대입연산자라고 했죠? 니꼬르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실제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들어간 거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A 60, 4.9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랬죠? 이것도 메모리에 저장되는 상수라고 그랬어요. 상수 데이터를 지금 각각의 변수에다가 집어넣은 걸 집어넣었죠. 즉 저장했습니다. 자, 그럼 변수 초기화라고 있습니다. 초기화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변수의 선언 플러스 데이터 저장. 요 과정을 하는 거를 우리가 변수의 초기화라고 합니다. 변수의 초기화. 그래서 형태는 이렇죠. 자료형, 변수 이름, 그 다음에 대명사 써서 초기 값까지. 세미콜론 붙여주면 요게 바로 변수의 초기화다 하는 겁니다. 변수 초기화 예입니다. 캐릭터 C는 A,
땡땡. 어때요? 아까 우리는 원래 캐릭터 C 해서 선언해주고 뭐 다 선언 끝났으면 뒤에 가서 C는 소문자 A를 넣어라 이렇게 했었죠. 즉 요거를 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요거를 합해서 한 동작으로 한 명령어로 이렇게 해준 걸 우리가 변수의 초기화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변수를 선언하는 위치는 어디쯤 될까? 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 메인 함수 시작부터가 여기죠. 시작 초기죠. 예, 초기에다가 합니다. 초기에다가. 예, 일반적인 이제 명령의 시작, 예, 메인 함수 시작 그 초기 부분에다가 해주는 겁니다. 변수를. 물론 중간에다가 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다가. 근데 이런 거는 좀 곤란해요. 왜냐면 이 sum이라는 인테저 sum이라는 변수를 중간에 지금 선언했는데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sum이 위쪽에 그죠? 위쪽에서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상관없지만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이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밑에서 이 선언되고 난 이후에 sum이 사용되면 사실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 중간에 변수를 선언해 놓으면 사실은 개발자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도 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걸 쭉 프로그램을 해석하면서도 좀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즉 변수들은 초기에 다 선언해 놓으면 이런 변수들이 앞으로 쭉 쓰일 것이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알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쭉 쓰는 프로그램 하면서 이 변수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쓰는 거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곤란하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변수의 사용이라는 게 결국 값을 저장하는 거죠. 저장, 사용하는 게. 예. 그래서 자, 인테저형 변수를 선언했고요. 자, 그래서 value에다가 이제 10, 10 숫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막 프로그램 짜다가 실행하다가 또 value에다가 필요해서 20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value에는 10 대신 20이 들어가는 거죠. 예. 자, 이 순서를 보면 처음에 integer value라고 선언을 했을 때 이렇게 value라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릇. 여기에 value는 10 그러면 10이 이렇게 딱 저장이 되죠. 예, 10이라는 상수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value 20 그러면 자 20연 상수가 이렇게 덮어쓰기를 하는 거죠. 덮어쓰기. 그래서 이렇게 20이란 데이터. 자, 변수는 어때요? 값이 10에서 20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값들을 변환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의 것이 변수다라고 했어요. 예, 상수는 바꿀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저장된 값은 이 변수들은 항상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값을. 그죠? 예, 그런 거고. 뭐 이런 형태도 있죠. integer value 1은 10. integer value 2. 그러면 2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value가. 그런 거를 value 1 이거는 value 1에 있는 거를 value 2에다 넣어라. 그죠? 그러면 value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value 2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복사를 한 거죠, 지금. 그죠? 예, 넣는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게 없어지고 여기 오는 건 아니고요. 예, 쓰여지게 됩니다. 라이트. 그래서 여기 복사가 된 겁니다.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자, 예제 프로그램을 좀 보겠습니다. 예, 변수의 선언에 관한 예제 프로그램인데요. 샵 include stdio.header 이거 먼저 쓴다는 거 아시죠? 뭐 때문에? printf나 scanf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 포함해라 표준 입력 출력 함수를 포함해라 라는 의미죠. 여러분이 습관 드셔야 돼요. 습관. 자, 그다음에 메인 함수 적어줬습니다. integer main 가로 열고 void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 안쪽에 이제 프로그램을 넣는다고 그랬죠. 자, 봅시다. integer USD US 달러의 약자 같아요. 그죠? 달러와 인테저 형태죠. 마찬가지로
KR1, 예, 코리아 1에서 KRW라고 변수를 두 개를 잡았습니다. 아마 환율을 계산하는 것 같아요. 달러를 입력했을 때 우리나라 원화로 얼마가 되느냐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친절하게 우리가 이제 프린트F 써야죠. 땡땡이 안쪽 걸 프린트하죠. 디스플레이 합니다. 달러와 금액을 입력하시오. 그럼 스캔F를 통해서 입력된 숫자가 정수죠. 예, 숫자를 얻다가 10진위 숫자를 요 USD라는 변수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요 기호가 우리가 뭐랬죠? 엔드 기호라고 그랬어요. 엔드 기호. 엔드 기호라는 게 이렇게 키보드에 보면 이렇게 생긴 이런 기호가 있어요. 그죠? 제가 잘 그렸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요 아시겠죠? 키보드에 보면 요 기호가 있습니다. 요 기호를 이게 뭐다? 주소를 의미한다. 스캔F 할 때는 변수 앞에 주소를 붙인다. 예, 꼭 명심하셔야 돼요. 스캔F 특징이에요. 얘는 주소로서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USD라는 어떤 변수에 주소를 써줍니다. 그래서 USD라는 변수에 우리가 입력한 숫자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환율이 좋네요. 그죠? 예. 1120원. 환율이 아주 좋아요. 예, 낮네요, 낮아. 곱하기 USD 하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로,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되는지 계산이 자동으로 되어 있죠. 물론 이건 뭐 예를 든 거니까 1120원은 지금 얼마쯤 하죠? 예, 한 1280원인가요? 13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고. 아무튼 해줬으니까 원화로 출력하는 걸, 그죠? 프린트 해줘야 되겠죠? 예, printf 땡땡이 땡땡이 안쪽에 이거를 화면에 표시하겠죠? 그래서 달러화 10진수 표시죠? 이 10진수 이 D는 뭐다? 바로 요거, 그죠? 요게 들어올 거고, 요게 USD라는 면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표시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프로 F는 KRW 우리 원화로 계산된 것이 실수 형태로 실수죠? 퍼센트 F면 퍼센트 D는 10진수니까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숫자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퍼센트 D는 실수 형태로죠. 퍼센트 F죠. F는 실수 형태로 나타내라. 그래서 달러는 10진수로 원화는 실수 형태로 표시를 각각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실행시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달러와 금액을 입력하시오 했고 우리가 100이라는 거를 스캔F로 줬어요. 그랬더니 달러와 100달러는 얼마죠? 11만 2천원이다 라고 계산해서 이게 딱 친절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네요. 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수를 선언한, 그죠? 요거. 변수 선언, 이렇게 해준다. 실제 프로그램 예제로 살펴봤습니다. 자, 정수형. 좀 더 보면, 아까도 보면, 왜 쇼트, 같거나, 크다는 거죠? 인테저보다, 그죠? 작거나, 큰 거죠? 같은 거죠? 인테저는 롱보다 같거나 작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쇼트는 2바이트라고 했죠? 그래서 16비트. 인테저는 32비트, 4바이트. 롱도 4바이트입니다. 롱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이 되는 건 인테저입니다. 인테저. 근데 CPU에 따라서 이 크기가 인테저가 달라지게 돼요. 예전에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가 여러분 윈도우 10 쓰시면 지금은 64비트죠. 예전에는 16비트였어요. 16비트 때는 인테저가 16비트 사이즈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32비트죠. 32비트. 그래서 16비트, 32비트, 64비트 같지만 인테저는 그래서 이 CPU에 따라서 CPU의 처리 용량에 따라서 32비트로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용은 잘 안 쓰고요. 사실은. 그래서 롱은 잘 안 써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쇼트 16비트, 16비트 프로세서 했을 때는 쇼트 16비트, 인테저 16비트, 롱이 32비트였어요. 그때는 롱이 의미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64비트니까 64비트라고 해서 인테저가 64비트가 되는 게 아니라 32비트로 이제 고정이 된 겁니다. 32비트입니다. 4바이트로. 그렇기 때문에 쇼트하고 인테저가 지금은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예. 같은 사이즈인 롱은 이제 사용되지 않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정수형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필요한 이유? 입니다. 메모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용도에 따라 프로그래머가 선택적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끔 만든 겁니다. 예전에는 메모리가 굉장히 귀했어요. 되게 비쌌고. 그다음에 메모리를 이렇게 작게 쓰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예, 더 효율적인 게. 그래서 이런 자료 형태를 같은 정수형이지만 사이즈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메모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 메모리를 막 쓰게 되면요.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 어떤 거 실행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블루 스크린이 팍 뜨는 경우. 그래서 뭐 오버 뭐 이렇게 뭐 나오는 그런 경우 있죠. 그게 이제 메모리가 오버돼 가지고 나오는 경우 중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메모리를 이렇게 낭비해서 쓰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예, 제대로 도는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모리를 관리하는 거,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네, 정수형의 선언 예죠. 예, 뭐 쇼트, 그레이드, 인테저 카운트, 롱, 디스턴스. 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수형의 세 가지 타입, 그죠? 예, 선언하는 예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수형의 범위죠. 예, 이게 인테저형 같은 경우가 사인드다 보니까 이제 부호가 있는 형태입니다. 인테저만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1억 정도 되죠. 에서부터 플러스 21억까지가 이게 이제 그 4바이트니까 이 정도 큰 수가를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쇼트형은 어때요? 예. 쇼트형 2바이트라서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정도 그죠? 양수적으로 32,767 마이너스 32,768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인식하기 좀 좋네요. 예. 그 다음에 롱 형태는 아까 같죠? 4바이트라서 인테저와 같다. 요즘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됐습니다. 자, 이제 자료형의 크기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예제가 있어요. 예제를 한번 보죠. 쇼트 이어 연을 얘기하는 0으로 좀 초기화했고요. 지금 이게 지금 선언 쇼트 이어 해서 땡땡이만 치면 우리가 선언이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직접 넣는 것까지 하는 것이 초기화다라고 했어요. 초기화, 변수의 초기화. 0으로 초기화됐죠. 또 인테저 세일은 0 초기화했고요. 롱 토탈 언더바 세일은 0 0으로 초기화했네요. 다. 예, 초기화하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 보신 겁니다. 데이터까지 넣어주는 게 초기화입니다. 자, 또 연도에는 이 열쇠는 10, 10을 넣었고요. 어떤 이 변수에 이 10을 넣는데 아까 우리 사인드 쇼트면 얼마죠? 예, 32,767이죠. 그 숫자를 넘지 않는 수를 넣어줘야 되겠죠. 예, 인테저는 어때요? 21억 정도 됐죠? 그죠? 예, 21억 정도 양수 쪽으로 그걸 넘기지 않는 숫자를 지금 넣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토탈 언더바 세일은 곱하기네요. 예, 연도하고 세일을 곱한 거. 이 또한도 21억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넘어가 버리면 제대로 표시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이제 토탈 언더 세일은 얼마다라고 이제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슬러시 n은 뭐라 그랬죠?
next line, 줄바꿈이죠. 줄바꿈 문자입니다. %d는 데시멀로 나타내라, 10진수로 나타내라는 얘기고, 요 %d가 해당하는 게 어디죠? 토탈 세일이죠. 요거를 표시하는 거겠죠. 요 변수 있는 값을 요 자리에 표시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이 됐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10 곱하기였으니까. 여러분들은 실습을 이거를 자유롭게 한번 숫자를 바꿔가면서 다만 21억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해서 한번 실습을 실제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것은 변수를 선언할 때 사인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인드라는 이 지시어를 붙이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사인드인데, 사인드는 부호를 가지는 값, 즉 양수와 음수 값을 나타낸다는 걸 의미하고 흔히 생략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인드로 안 하고 나는 양수만 취급할 거다. 그 양수로 취급하는데 좀 더 큰 범위의 값을 할 거다 할 때는 unsigned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음수가 아닌 값을 나타내는 게 unsigned입니다. 그러면 수의 표현 범위가 더 넓어지겠죠. 거의 이게 42억이네요. 그죠? 아까 마이너스 21억 플러스 21억 이었으니까 합치면 거의 42억 정도 되네요. 그죠? 0부터 하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거 계산하는 법을 말씀을 드렸죠. 얘는 인테저는 몇 바이트라고 했죠? 4바이트. 4바이트는 32비트라고 했어요. 비트는 이렇게 소문자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를 나타낼 수 범위는 2의 32승에 마이너스 1까지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사인드와 언사인드의 차이 충분히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언사인드 붙일 때는 꼭 언사인드를 붙여줘야 된다. 그럼 여기에 있어요. 또 우리가 언사인드만 붙여주고 인테저를 안 붙여줬을 때 이 변수는 뭐를 갖느냐? unsigned integer라고 의미합니다. 내가 실수로 integer라는 지시어 키워드를 안 써준다 했을 때는 무조건 컴파일러는 자기 편한 대로 integer로 잡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unsigned short, unsigned long 이렇게 어쨌든 unsigned로 표시할 수 있는 여러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아까 우리가 21억을 넘지 말자라고 했던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버플로우라는 건데요. 오버플로우. 넘어섰다. 넘었다. 이거잖아요. 변수가 나타낼 수 있는 범위의 숫자를 저장하러 갈 때, 넘는 숫자를 저장할 때 발생되는 게 바로 이 오버플로우입니다. 이런 거죠. 그릇은 요만한데, 여기다 얘가 담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담게 되면 뭐가 된다? 흘려버려서 이거를 우리가 오버플로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버플로우의 예제인데요. 한번 보죠. 자, 윗줄은 여러분도 이제 알죠? 샵 include 스탠다드 아이점 헤더 할 거고. 두 번째 특이한 게 하나 있네요. 샵 include 리미트 헤더라고 했어요. 리미트 헤더. 요거는 단순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그다음에 요거 short 언더바 max라고 이 기호를 썼네요. 그죠? 그다음에 unsign short의 약자로 USHRT라고 쓴 것 같아요. 언더바 max. 요거를 쓰기 위해서 리미트라는 리미트.헤더라는 거를 우리가 인클루드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요게 의미하는 바는 최대값으로 32767 최대값으로 초기화해라. 자, 우리가 이 초기화하는 데 있어서 뭐죠? 쇼트죠. 쇼트형 변수로서 선언을 했고 s 언더바 money 그랬어요. 는 이렇게 써졌어요. 대문자 s
hrt 언더바 max. 이게 최대값. 요 변수의 자료 형태인 쇼트의 최대값이 이거죠. 쇼트는 32,767. 그걸로 초기화해라. 그겁니다. 그 값을 넣은 거예요. 자, unsigned short예요. unsigned short. u 언더바 money 그랬어요. 그 다음에 ushrt 언더바 max. 요게 의미하는 값은 65,535다. unsigned의 short의 최대값이죠. 예.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최대값으로 초기화가 된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최대값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short라는 변수인 s 메뉴와 unsigned short라는 u 언더바 money라는 변수가 최대값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1을 하는 겁니다. 플러스 1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느냐? 그걸 한번 프린트F문을 통해서 한번 보자. 그거거든요. 자, 이랬을 때 어떨까요? 프린트F문을 봤으니.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플러스 1, 플러스 1 해주고 이건 뭐라고 했죠? 예, 오버플로어가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나타냈던 수의 최대값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1 했어. 예, 오버플로어라고 합니다. 이걸. 자, 오버플로어 발생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표시될까요? 예,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쇼트는 S 언더바 머니는 쇼트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가죠?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32,768이라고 표시됐고 U 머니는 unsigned였잖아요. 그러니까 65,535에서 플러스 1 했더니 뭐가 있다? 그래서 unsigned U 언더바 머니는 unsigned short니까 0이 됐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오버플로어에도 규칙성이 있어요. 아까 printf 우리 화면에 출력해 봤지만, 자, 수도 계량기나 자동차의 주행 거리계와 비슷하게 동작합니다. 즉 이런 거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쭉 증가해가지고 최대 맥시멈 값 도달했고 여기서 또 하나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예. 마이너스 32,768로 돌아갑니다. 이게 쇼트의 경우죠. 사인드죠. 사인드니까. 자, 사인드가 아닌 언사인드 경우에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4 해가지고 65,535까지 갔다가 여기서 플러스 1 하게 되면 어디 된다? 초기로 0으로 돌아옵니다. 예, 주행거리계 같은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버플러가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지는구나.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정수의 상수입니다. 숫자를 적으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테저형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거 지금 상수죠. 1, 2, 3이라고 123 상수입니다. 상수에다가 자료형을 명시할 수도 있어요. 예, sum은 1, 2, 3 L. 요 L을 붙임으로써 이 1, 2, 3은 long 타입이다. 이 상수는 long 타입이다. 이런 거고 1, 2, 3만 적으면 그냥 얘는 인테저형이다. 인테저형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상수에다가 자료형을 표시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 첨미자, 그러니까 첨두는 앞에 쓰는 거고 첨미는 마지막에 쓰는 거죠. 첨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U 또는 소문자 U 또는 소문자 대문자 U, 그죠? 그럼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게 unsigned integer라는 뜻이고 이건 상수한테 써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L 또는 대문자 L은 long이라는 의미고 UL 소문자 UL 또는 대문자 UL은 unsigned long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상수한테 써줄 수 있는 데이터 자료 형태예요. 네. 자, 이제 진법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디지털 공학을 배우시면 진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실 텐데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숫자는 십진수죠. 그걸 우리 십진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십진법인데 컴퓨터는 그래도 헥사가 뭐냐면 16진수입니다. 16진수 체계를 더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다른 진법을 표시할 때 쓰는 예를 지금 인테저 x는 10, 인테저 y는 0, 1, 2, 인테저 z는 0xa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진법에 대한 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진수는 1에서 쭉 해서 10 되면 자릿수가 올라가죠. 예. 10 되면 자릿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10진수입니다. 반대로 8진수는 0부터겠죠. 원래 0부터. 1, 2, 3, 4, 5, 6, 7. 그 다음에 8이 되는 그 숫자가 8진수에서는 10으로 표시됩니다. 10으로. 이게 8진수의 8입니다. 102. 16진수는요. 16개의 단위를 갖고 씁니다. 0부터 1, 2, 3, 4, 5, 6, 7, 8, 9, 10 대신 A라는 문자를 씁니다. A, B, C, D, E, F까지를 쓰고 그 16을 여기까지 15 계산해보면 여기 15입니다. 15. 15에서 플러스 1에서 넘어가면 자릿수가 이제 바뀌는 거죠. 자릿수가 바뀌어서 10이라고 표시되는 거예요. 요게 진법입니다. 그래서 그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진수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인테자는 10진수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쓰는 숫자대로 쓰면 되고 8진수는 앞에 0을 붙입니다. 0. 그러면 1, 2는 8진수의 1, 2예요. 8진수의 1. 8진수의 1, 2면 어딜까요? 여기죠. 10진수로는 10이라는 의미 숫자의 값을 갖습니다. 10이라는 숫자의 값. 그 다음에 Z는 0x죠. 0x라 쓴 건 우리가 16진수다 라는 거예요. 16진수. 16진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컴퓨터는 2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6진수는 그러니까 2진수가 이런 거잖아요. 0 또는 1. 이게 2진수입니다. 2진수라는 거는 2진법, 2진수, 이거는 두 가지의 키워를 가지고 숫자를 나타낸다. 해서 2진법인 거예요. 그래서 2진법은 0과 1이에요. 이거를 모아요. 만약에 이런 거죠. 1, 1, 1, 1. 4비트죠. 그죠? 여기서 또 하나 이 4비트, 이걸 니블이라고 하는데 니블. 여기서 또 니블 하나 더 붙입니다. 니블은 잘 모셔도 되고. 자, 이게 뭐야, 좀 8비트 됩니다. 그죠? 8비트. 8비트. 그죠? 자, 요 4개. 요 숫자가 뭐를 의미하느냐? 여러분이 디테일 공학 배우시면 되지만 이게 10진수로는 15입니다. 15. 요 4개를 묶어서 15니까 16진수로 보면 딱 여기죠, 여기. 16진수로 보면은 0, X, F입니다. 자, 그러니까 4비트짜리, 2진수 4비트를 묶으면 16진수로 한 방에 이렇게 딱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한 방에.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10진수보다는 이렇게 2진수에서 16진수로 표기하는 게 더 편합니다. 네. 그럼 하나 더 붙였죠? 리브를 하나 더. 그럼 이게 뭐냐? 얘는 F, 얘도 F라고 그랬죠? F, 0xFF.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8비트, 1바이트의 최고의 숫자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면 저는 이제 기억하니까 255입니다. 255라는 거는 2의 8승 마이너스 1입니다. 우리가 좀 4비트 2개 붙여서 8비트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숫자의 체계는 2의 8승 마이너스 1. 그게 255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다루다 보면 그냥 기억하게 돼요. 예.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따라서 컴퓨터는 10진수보다는 2진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한 방에 표시할 수 있는 기호 16진수. 16진수가 얘로서의 표현이 더 맞죠. 예,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진수와 2진수는 바로바로 변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16진수에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네. 그거에 대한 표기법입니다. 네, 표기법, 집법에 대한 표기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진법에 대한 예제입니다. 예제. 자, 아까 썼죠? 인테자 x는 10, 인테자 y는 010, 인테자 z는 0x10. 그래서 얘는 10진수, y는 8진수, z는 16진수라고 했어요.
그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표시를 해보자. 표시를. 그죠? 프린트F로. 자, 이거 표시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10, 8, 16. 자, 이거 다 뭘로? 십진수로 지금 데시말로 표시하잖아요. 그 수의 값을 십진수로서 표시를 해보니까 x는 10. 당연히 10이겠죠. 10진수니까. y는 8진수 10인데 이 값이 뭐냐? 10진수로 8. z는 16진수죠. 헥사. 16진수. 10을 10진수로 표시했더니 어떻게 돼요? 16. 예, 이렇게 표시된 예제입니다. 네, 16진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기호상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symbolic constant라고 하죠. 아까 상수를 리터럴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기호상수를 통해서 상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기호상수를 쓰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가독성, 즉 인식성이 높아지고요. 값을 쉽게 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호상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반지름 곱하기 3.14 어쩌고저쩌고 하면 원의 면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썼던 게 3.14, 1592라고 상수를 써줬었는데 이거 대신 pi다, 파이의 약자죠. pi를 이렇게 써줌으로써 이거를 이렇게 대입시키는, 즉 pi가 는 3.14, 그죠? 1592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숫자랑 같다라는 거를 선언해 주는 겁니다. 예,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봐요? 이렇게 문자로 써주는 게 인식하기 더 좋죠? 우리가 숫자 일일이 이렇게 적는 것보다. 예, 그 방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딱 여기 보면 또, 셀러리 0.15, 인컴이라고 수입이라, 텍스네요, 이거에. 텍스 레이트. 세금 내야 되니까. 예, 0.15를 텍스 레이트. 왜, 세율이 변경을 될 수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로 바꿔준 걸 우리가 뭐다? 기호상수다. 상수를 심볼릭, 기호로 바꿨다. 그걸 그냥 기호상수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장점이 이런 거예요. 리터럴 상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얘네들을 숫자를 그러니까 환율이죠. 1120 곱하기 달러에서 원화로 바꾸는, 이게 환율이 변경되면 일일이 이 숫자를 상수를 다 프로그램에서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1050으로 바꿨으면, 그죠? 그럼 일일이 프로그램을 리치우고 여기다 1050을 넣어야 돼요. 불편하겠죠? 이렇게 리터럴 상수를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 써주게 되면 등장하는 것마다 다 수치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기호상수, 예, 기호상수입니다. 자, 그 얘가 이겁니다. 샵 define, 샵 define이 바로 그겁니다. define, 정의한다는 거죠. 정의. 뭘 정의할 거냐? exchange underbar rate은 1120이다. 예, 처음에 우리가 이게 exchange underbar rate이라는 기호, 그죠? 기호를 써주고 그 뒤에 상수를 써줬습니다. 기호상수죠? 예, 그래서 기호상수. 요렇게 샵 define을 써서 요렇게 해주게 되면 1120 대신 요 문장 심볼릭 된 이 문장을 여기다 넣으면 돼요. 이 심볼을 넣으면 됩니다. 그죠? 자, 어때요? 상수, 리터럴 상수를 1120이라고 쓰는 것보다 이렇게 exchange rate라고 쓰는 게 더 보기 좋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1050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여기만 바꿔주면 됩니다. 기호상수를 정의한 샵 define에 있는 1120만 1050으로 바꿔주면 프로그램 내에 있는 이 exchange rate이라는 기호상수들은 죄다 뭐가 적용된다? 1050이 적용됩니다. 어때요? 기호상수가 정의된 곳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일일이 이 리터럴 상수를 죄다 바꾸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지겠죠?
이게 바로 기호상수의 장점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처음 나왔습니다. 샵 define. 이게 기호상수를 정의한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써주게 되면 요게 앞에 있는 심볼릭 텍스트가 기호상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호상수를 프로그램 안에 넣어주게 되면 프로그램을 일일이 변경할 필요 없이 여기 샵 define 된 이 부분만 고쳐주게 되면 일률적으로 변경이 가능한다. 이게 기호상수의 장점입니다. 자, 기호상수 만드는 법 또 얘기했지만 이겁니다. 샵 define 내가 얘기한 심볼 그죠? 심볼 문자죠. 그 다음에 상수 써주면 exchange underbar rate이라는 심볼은 상수 1120, 1120이라는 숫자를 대치된다, 같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다? 샵 define 전처리기죠. 전처리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샵 디파인이 샵 인클루드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이런 걸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야 컴파일러가 알아먹어요. 프로그램 안에서 exchange underbar rate이라는 이 심볼 문자는 상수 리터럴 상수 1120 1120이라는 수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컴파일러가 알려주는 겁니다. 전처리기라는 게 그런 거죠. 처리하기 전에 컴파일러한테 알려준다. 그래서 전처리기입니다. 자, 그죠? 정의한 거예요. 이렇게. 자, 기호상수를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까 우리가 샵 define을 썼는데요. 요걸 쓸 수도 있어요. constant의 약자 const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고정하라라는 의미야. 고정. 그래서 인테자 형태로 자료형 써주고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심볼이 아니라 인테자 익스체인지 언더바 레이시라는 거는 심볼이 아니라 이때는 이거는 자 인테자가 있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이건 변수입니다. 변수. 이때 익스체인지 언더바 레이스는 변수예요. 심볼이 아니라. 그래서 리터럴 상수 1120을 넣어라. 요거까지만 보면 우리가 뭐죠? 변수에 뭐죠? 초기화죠. 초기화. 초기화. 변수의 선언 및 데이터를 초기값을 저장하는 걸 우리가 변수의 초기화라고 했어요. 요거 하면 이 exchange rate이라는 변수가 이렇게 딱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1120이라고 들어가죠. 1122. 자, 거기다가 뭐 했냐? const를 붙였어요. const를 붙이게 되면 뭐냐면 exchange underbar rate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은 이제 변경 불가능. 즉 고정시켜라 라는 의미예요. 고정. 우리 상수는 고정돼 있다 했잖아요. 그죠? 변경할 수 없는 메모리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즉 변수는 변경될 수 있는 메모리인데 불구하고 얘를 고정시켜서 변경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면 이 익스체인지 레이트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집니다. 그죠? 그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이 컨스트고 그렇기 때문에 변수에다가 다이롭게 어떤 값을 변경할 수 없는 거게 뭐죠? 없게 되면 우리가 리터럴 상수를 쓰는 거랑 같게 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변경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호상수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중 하나. 심볼릭 샵 디파인을 통해서 심볼 문자, 그죠? 심볼 문자를 상수를 써줘서 하는 방법과 이렇게 컨스트 아예 변수를 만들어 버리는데 이 변수를 변경이 불가능한 변수인로 해라라는 이 컨스트를 붙임으로써 상수 기호상수 만드는 방법과 비슷한 거예요. 심볼이 아닌 변수를 가지고서 하는 기호상수를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가 const는 변경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기호상수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보시면 샵 include standard IO.header 습관들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습관 들어야 됩니다. 자, 샵 define text underbar rate 요거는 심볼이죠. 예, 변수가 아니고 심볼, 문자 심볼입니다. 그래서 0.2라고 예, 상수를 써줬네요. 상수. 자, 그럼 텍스트 언더바 레이트는 0.2를 의미한다라고 전처리기를 한 겁니다. 샵 디파인으로. 자, 그다음 또 보죠. const integer months는 12. integer months는 12. 이거는 변수의 초기화인데 앞에 뭐 붙였죠? const. 그러면 이제 months라는 이 변수는 앞으로 이 12로 고정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수가 불가능하다. 변경이. 자, 그 다음에 integer m 언더바 salary, 컴마, 그 다음에 y는 salary, y 언더바 salary. 자, 변수 선언은 한 줄에 두 개 했죠? m 언더바 salary와 y 언더바 salary. 예, 한 줄에 두 개의 변수를 선언을 해줬습니다. 자, 이건 것 같네요. 자, printf, 월급을 입력하시오. 라고 이제 친절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월급을 내가 입력하면 scanf, 그죠? 키보드를 통해서 십진수 입력을 하죠. 그게 m 언더바 salary, 예, 월급의 이런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y 언더바 salary는 그 1년치 연봉이라고 그러죠. 1년치 월급은 연봉이죠. 예, 그러니까 월급에 뭘 한다? months가 뭐죠? 예, 컨스턴트 변수죠. 예, 컨스트 되어 있는 변수 12를 탁 곱해주면 연봉이 되겠네요. 거기에 자, 그러면 이제 친절하게 연봉은 얼마입니다 할 텐데 그건 y 셀러리를 이제 출력할 거고요. 자, 그럼 연봉은 표시될 거고. 근데 또 있습니다. 세금은 그러면 실수 형태로 표시하죠. y 언더바 셀러리 곱하기 텍스트 언더바 레이트, 텍스트 언더바 레이트라는 심볼이 어디 있느냐? 여기 define 해놨죠. 그럼 0.2가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그죠? 이 텍스트 언더바 레이트는 0.2를 의미합니다. 이때 텍스트 언더바 레이트는 심볼입니다. 심볼. 그럼 곱하기 그죠? 곱하기 y 해주니까 1년치에 대한 세금이 출력이 되겠네요. 여기 표시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건 이 텍스트 레이트, 그다음에 const integer months라고 해서 변수를 탁 꽉 잡아버리는 변경 불가능한 변수로 만들어버리는 const,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호상수를 다루는 법이 이 예제 프로그램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months와 여기 텍스트 레이트를 통해서, 그죠? 그럼 이제 출력하면 자, 이 두 가지가 다 기호상수, 결론적으로 기호상수를 만든 두 가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월급 입력하시오 하면 100 입력하면 연봉은 100 곱하기 12 하니까 1200 될 거고, 세금은 여기서 얼마죠? 240. 실수 형태로 쭉 나타나요. 실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되겠죠. 자, 이 예제를 통해서 어쨌든 기호상수를 표시하는, 기호상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두 가지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중간 점검을 좀 해볼 텐데요. 여태까지 배운 걸 통해서 하나씩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정수형에 속하는 자료형을 모두 야외하라. 뭐가 있었죠? 네, 이게 있었죠. short, integer, long. 정수형을 나타내는 자료형 세 가지입니다. 숫자 값을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기호상수를 사용하는 이점이 무엇인가? 이점이 뭐죠? 예, 인식, 가독성이 좋다. 예, 숫자보다 문자가 인식하기가 쉽다. 그리고 또 뭐 있죠?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리터럴 상수 일일이 고치는 것보다
이 기호상을 쓰면 변경이 쉽다. 그죠? 변경 쉽다. 이것도 하나 더 있겠죠? 예. 이 두 가지 용도 때문에 저기 합니다. 자, 또 보죠. 왜 정수를 하나의 타입으로 하지 않고 인테자, 쇼트, 롱 등 여러 가지 타입으로 복잡하게 분류를 하는가? 왜죠? 메모리. 메모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프로그래머한테 사이즈에 대한, 메모리 사이즈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형태를 분리를 한 거죠. 자, 또 보죠. 부호가 없는 unsigned 인테저형의 변수에 음수를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겁니다. 양수로 변환돼서 그냥 변수에 넣어줍니다. 그냥 그 값 자체가 양수화가 됩니다. 양수화가. 그러니까 이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겁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 넣었다. 이게 곧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그죠?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럼 이런 거죠. 만약에 양수 1이 되려면 마이너스 32,767 8이었으면 0이 될 텐데 7을 넣으면 이게 1을 됩니다. 양수 1. 숫자의 체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될 겁니다. 양수로 변환된다. 자, 변수가 저장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값을 저장하면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인 예로 쇼트형 변수에 32768 그죠? 32,768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한계를 넘어서는 값이 되는 걸 뭐라 그랬죠? 이거죠. 오버플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2768은 값은 0이 되죠. 우리가 계량기 생각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자동차의 그 주행기. 최대 내가 표시하는 범위에서 넘어가 버리면 다시 초기로 온다. 아까 위에 있는 4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로 양수되는 게 아니라 되게 크겠죠, 건수가. 마이너스 32,767이 양수 1이니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는지 나오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주차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료형의 크기를 했던 있어요. 슬라이드 15페이지에 있는 자료형의 크기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저번에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출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작성하고 프로그램 맨 위에다가 윗줄에 학번, 이름, 날짜, 프로그램 설명을 주석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한 다음에 프로그램 짜야 돼요. 기억나죠? 자료의 크기, 그래서 사이즈 오프 해가지고, X 변수에 대한 그 크기, 인테저 형태에 대한 크기를 프린트로 쭉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번, 이름, 날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꼭 주석 처리를 하길 바랍니다. 제출 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네. 질의와 응답은 게시판 저희 E클래스 가상 강좌의 질의 쪽지라든가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로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